안녕하세요. 고용서비스 기반과 김동현 서기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강좌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계산기 만들어 봤었고, 오늘은 그림판 만드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그림판 맞습니다. 윈도우에 있는 그 그림판인데, 이제 저희의 버전으로 조금 다른 그림판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제 예상으로는 그림판 만들기는 4번 정도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판 만들기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있는 이런 그림판들인데, 사실 생각보다 이 그림판이 되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만으로 보면 한 100개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색상 같은 것들 다 하나하나 따로 기능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한번 그리고 나면 그 원이든 네모든 그리고 나면 그 객체를 다시 선택해서 그 부분만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되돌리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좀 오래된 것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그림판은 기능은 매우 단순하게 점, 선, 사각형, 원, 텍스트 기능만 제공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객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좀 흔히 저희가 쓰는 말은 아닌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되게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객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개념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어 같은 것들이 약간 추상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들도 하나의 개념이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리고 그림판에 그려지는 도형도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 개념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흔히 클래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개념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판 만들기를 하면서 이제 클래스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클래스의 이제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상속이란 게 있는데, 이 상속이란 거는 이제 공통된 개념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부모 클래스와 자신만의 특징이 있는 자식 클래스, 부모 자식 간의 클래스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성질을 다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전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그림판 만들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속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클래스고 이런 게 이제 상속이구나.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방식을 우리가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OOP라고 부르는데, 진짜 한 10년쯤 전에 완전 열풍적으로 그 세계를 휩쓸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OOP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모여 있어가지고, 이미 모듈화가 돼가지고 OOP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현대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알아보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들은 다 아실 필요 없고, 결국은 그림판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그림판 만들기 과정은 첫 번째는 그림판의 외형, 오늘은 외형까지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메뉴 버튼, 포인트, 점, 라인, 렉탱글이 이제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서클, 텍스트. 서클이라고 이름 줬지만 사실은 타원입니다. 예, 타원이고, 엘립스라고 하는 게 좀 치기가 그래서 색상 버튼, 색상을 이제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마우스 포인터 위치 엔트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 마우스의 위치가 X좌표, Y좌표가 다 있잖아요. 그 X좌표, Y좌표를 나타내주는 엔트리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디스플레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는 기능을 만들 건데요. 그때 마우스 포인터 위치 보여주고, 이제 점선면 텍스트 같은 거 그리고 지정한 색상으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그려볼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이미 기능은 다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림은 다 그려질 거예요. 그렇지만 세 번째 시간에는 객체라는 거를 통해서 그리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이제 수정해 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객체를 선택하고 변경하고 삭제할 때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이 좀
시간이 길 것 같고 첫 번째 시간이랑 네 번째 시간은 좀 짧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20분인가 예상했다가 50분 동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수고하신 건 아니고 질문 자료 요청은 항상 다우리 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파이썬을 실행하고요. 이쪽으로 옮기고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일단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을 페인터라고 짓겠습니다. 페인터. 벌써 제가 연습했던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연습했던 것들이 있어서 페인터 01이라고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TK 인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할 때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import tk inter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as tk 이렇게 하면 이제 tk inter 라이브러리 앞에 항상 tk 점을 쳐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tk inter라는 라이브러리를 바로 써줘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프로그램 할 때는 이게 좋은데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이게 원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윈도우는 tk.tk 항상 윈도우를 생성하냐. 그래서 윈도우의 타이틀을 점선면 그림판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이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런해서 F5를 눌러도 되고 런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선면 그림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처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제일 위쪽에 점선면 그리고 텍스트를 그릴 때 그거를 그리기 전에 이제 메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프레임 안에 넣을 건데요. 스타일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스타일 프레임은 k.프레임 윈도우에 프레임을 짓고요. 스타일 프레임 좀 그리드 로우는 0 제일 위쪽에 첫 번째 열에 스티키는 W 스티키 W라는 거는 이제 웨스트 왼쪽으로 이제 달라붙는 프레임을 생성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 그리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버튼은 tk.버튼 스타일 프레임 텍스트는 점이니까 점 그리는 거니까요. x는 3 포인트 컬럼은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에러가 이게 스티키가 tk.w고 tk.w 이런 식으로 이제 점 버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걸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요.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그리기 버튼은 라인 버튼.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분은 왜 저 똑같은 내용을 다 치고 있지?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이 너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가끔씩 이제 찾기 어려운 버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대부분 문법은 맞기 때문에 그럴 때 참 어려운 경우가 생겨서 저는 프로그래밍 할 때부터 좀 그런 식으로 버릇이 들어서 그렇고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비슷한데 네모를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렇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네모를 그리면 좀 더 멋지게 보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이 아니라 타원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치는 게 좀 빠른 편인데 이거를 따라오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금 동영상이니까 멈춰놓고 편하게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예상하고 상정하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 빠르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저를 멈추고 작업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그리기까지 다 했고 글씨 쓰기 버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프로그래머와 코더의 차이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전형적인 코더의 작업이죠. 생각은 할 필요 없이 점 그리기 버튼, 선 그리기 버튼, 네모 그리기 버튼, 원 그리기 버튼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코더의 작업이고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핵심 부분을 구현하는 것들이 프로그래머의 역할이지만 저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말하면서 하니까 오타가 나네요.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코더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기 버튼까지 이제 다 그려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점, 선, 네모, 원, 텍스트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걸 이렇게 딱 선택한 다음에 요 밑에 이제 그리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거를 만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색상. 이걸 다 검은색으로만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색상을 그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버튼을 넣을 색상 프레임을 생성하겠습니다. 생성이 아니죠. 생성한다. 말하면서 하면 계속 오타가 나네요. 약간 이런 걸 칠 때 이렇게 한참 쳤는데 에러가 안 나면 약간 뭐랄까 뿌듯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얀색 버튼 히트 DK. 백그라운드, 이거는 이제 별도로 텍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색깔 자체를 지정해 주는 걸로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로우랑 컬럼이 0이냐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컬러 프레임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버튼은 진짜 똑같으니까 좀 복사를 해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을 거니까 한 6개 정도 복사를 해서 넣고 너무 밑으로 가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얀색 다음에는 검정색 해야 되겠죠? 검은색. 화이트를 블랙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도 블랙으로 바꿔야 되겠죠? 블랙으로. 여기고 컬럼을 1 증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는 빨판호
RGB 빨간색, RGB가 아니네요. 예,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레드, 그 다음에는 파랑색, 파랑. 보통 버튼을 이 색깔은 무슨 기준으로 정하냐라고 하면 제가 아는 그런 색깔 기준으로 영어 단어를 아는 색깔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마젠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씁니다.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 옐로우죠? 옐로우. 그래도 초록색을 한 번 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초록색.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점선, 네모, 동그라미, 텍스트, 그리고 흰색,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우스의 커서의 위치를 보여줄 인포 프레임, 마우스 인포이지만 짧게 줄여서 인포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줄로 내려와야 되니까 로우가 1이고 컬럼은 0입니다. 대신 두 개를 다 같이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컬럼 스팬은 2, 엑셀에서 셀 병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정보 엔트리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우스의 커서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담아줄 텍스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텍스트 변수가 있고요. 스트링 베리어블,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 텍스트라는 변수를 스트링 베리어블, 문자열 변수로 만들으라는 거고요. 마우스 엔트리는 우리가 늘 썼던 tk 엔트리, 지난번 계산기 할 때 저희가 메인 디스플레이로 썼었던 엔트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베리어블은 마우스 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텍스트를, 마우스 텍스트의 내용을 이 마우스 엔트리에 보여주게 됩니다. 팩. 이건 팩인데요. 이건 팩은 그리드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 하나의 프레임에 하나만 위젯을 넣을 거라면 팩을 쓰는 게 편합니다. 지금 그리드는 이제 엑셀처럼 여러 개 칸을 나눠서 이제 넣어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 그냥 팩을 넣어가지고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리드랑 팩은 하나의 프레임에서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에러 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캔버스 프레임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한번 보고 갈까요? 제대로 됐나? 에러가 났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칸 보이시나요? 요 칸에 이제 x, y 좌표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캔버스 프레임을 생성하겠습니다. BD, 보드라인, 그러니까 그 밖에 그 경계선의 두께를 정해 준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이고요. 그리고 캔버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위젯 이름이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엔트리나 이제 텍스트 박스 같은 것들은 글씨를 쓸 수 있는 거고, 캔버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때기를 이제 캔버스라고 부르면 됩니다. 실제로도 캔버스가 그렇듯이 프로그래머들이 그냥 알기 쉽게 캔버스는 캔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높낮이를 정해주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그림판이 하얀색이니까 저희가 하얀색으로 정해놔야 보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무한 루프인데요. 윈도우에서는 없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분투나 리눅스에서 할 때는 이게 없으면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해보면 에러가 났네요. 이게 제가 처음에 라이브러리 임포트 할 때 그 프롬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면 이게 에러가 안 나는데, 제가 지금 그 옛날 버전을 보면서 치고 있으니까 에러가 납니다. 자, 보시면 완성됐습니다. 점선면 그림판이고요. 이쪽에 보면 점선 그리고 네모 동그라미 텍스트를 그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안에 내용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동작시키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질문이나 프로그램 그 소스 코드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다우리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